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승걸 한국교육과정. 올해 수능은 지금 의대 증원에 따라서 아무래도 적정 변별력, 특히 상위권 적정 변별력 확보 여부가 제일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앞선 두 번의 모의평가가 이번 현행 수능 체제에 들어서 표준 점수랑 이 1등급 이 기율 기준으로는 이 역대 가장 어려웠던 시험과 가장 쉬웠던 시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난이도 널뛰기라고도 불리는데, 이번에는 그 두 개의 모의평가 중에 좀 가급적 어디를 기준으로 잡으려고 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네, 일단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6월과 9월에 모의평가를 본 거가 좀 난이도가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요. 저희가 두 모의고사의 응시 집단과 응시 집단의 특성을 자세히 분석하였고, 또한 수능 원서 접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예년에 출제 기조를 따랐고요.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다면은 사교육에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의 문항들을 출제했습니다. 그러한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EBS 반영률 문제수 기준 50% 수준으로 하였으며 연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김수현 기자님. 네, 연합뉴스 김수현인데요. 아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수능 응시자 중에 21년 만에 N수생이 가장 많이 몰렸고, 이 N수생 중에는 의대 증원을 노린 최상위권이 많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 N수생 규모와 이들의 실력 수준을 어느 정도나 출제에 반영했는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6월 모의평가 때도 그때 평가원이 공교육 수준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항을 냈다고 했으나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번에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했는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N수생에 관한 것은 저희가 작년 수능부터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 그 다음에 이번에 응시, 원서 접수, 이것들을 자료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난이도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변별도 문항은 우리가 이제 킬러 문항을 이제 완전히 배제했는데, 킬러 문항은 이제 고난도 문항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 수능에서도 적정 난이도의 문항들을 골고루 출제를 해서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앞에서 답변하셨던 추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6월과 9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응시집단 특성을 분석해서 이번에 이제 출제하셨다고 하는데, 그 응시집단 특성을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고려하셨다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는 지금 계속 몇 년째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또 유불리를 없앴다는 건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9월에 이제 6월, 9월 작년 분수, 올해 수능 원서 접수 이 네 가지 데이터들을 각 과목별로 N수생의 비율이라든가 주로 N수생의 비율이겠죠. 이런 것들을 쭉 수용을 해서, 그리고 N수생과 졸업과 재학생들 간의 어떤 평균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출제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 유불리가 문제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의 경우가 있고 이제 탐구의 경우가 있는데 국어와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선택 과목 이제 6월이나 9월에 선택 과목 그 문항 반응 수준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선택 과목 간 유불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 또한 이제 국어와 수학에 대해서는 공통 과목에 대한 점수를 활용을 해서 선택 과목에 대한 점수를 조정하는 그러한 또 특이한 점수 산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과목은 이제 사회와 과학 탐구가 총 9개, 8개에서 17개 과목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파악된 그 응시집단 특성과 변화 이것들을 적절히 반영해서 선택 과목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다음 권한우 기자님. 네, 매일경제 권한율입니다. 그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이 배제된 대신에 준킬러 문항이 곳곳에 배치돼서 이제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킬러 문항을 배제했지만 준킬러 문항이 곳곳에 배치된 것으로 이해도 되나요? 올해는 어쨌든 저희들이 킬러 문항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독립적으로 구성된 그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의 확인을 완전히 받아서 확인을 받고 문항이 나갔기 때문에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도 충분히 갈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김윤아 기자님. 그러면 저희가 기사를 쓸 때 이번에 난도 설정을 하실 때 상위권 N수생이 많을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고려해서 출제하셨다라고 써도 될까요? 아까 답변이 조금 더 추상적이어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숫자만을 파악할 수 있지 N수생의 실력이 어떤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서 EBS 연계율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EBS 연계 체감도를 많이 높였다고 했는데, 작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그리고 체감률을 높였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체감률을 높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연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전에는 예를 들어 탐구문항 같은 데서 이제 그림 같은 것들을 약간씩 변형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그래프나 자료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딱 보면 문제를 보면은 이거는 EBS에서 내가 풀어봤던 거구나 라고 그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예시를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체감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네, 김재현 기자님. 좀 전체적인 기조에 대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좀 하나 별도로 여쭤보고 있습니다. 올해 사탐론 현상이라고 입시학교에서 신조어가 생겼는데 이게 지금 과학탐구와 사회탐구를 혼합해서 치르는 인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3만여 명 정도 늘어나고 과학탐구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평가 때 그 물리학 원의 경우에는 2등급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변별력 확보에 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올해 수능에서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에 대한 그 유불리 문제를 고려하시기 위해서 좀 어떤 좀 각별한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6월과 9월의 모의평가 결과를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시 집단의 그 특성, 예를 들어서 재수생과 N수생과 그 재학생들의 어떤 과목별 어느 과목을 선호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 자료들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번에는 그 수능의 9등급제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